100회를 넘어가니까 축하 메시지가 막 맞아. 예, 쏟아졌습니다. 네. 100회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중으로 그래서 제가 어. 베나 TV 이충근의 국제 정치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 강연 내지는 그에 준하는 이 오프라인 행사를 이충근 박사님과 꼭 한번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네. 좋죠. 네. 시청자들과 직접 만나서 즉석에서 질문 받고 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한번 국제 정치를 찍어도 네, 꽤 의미가 있을 거로 네, 판단을 합니다. 추석 지나고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잠깐 실렸다가 이제 지금은 아니 그 실렸다가 그 뭐 어디 그 얘기하는 것 같으네. 예, 저 양자 네, 레이더. 양자 레이더를 중국이 개발해서 이제 스텔스 폭격기, 미국의 그 레이더를 피하는 폭격기가 사실상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 무용지물이 되었다. 네. 네, 맞아요. 그 추석 전하고 한 5일, 그러니까 20한 며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우연히 저녁 때 뭐 이렇게 우리는 뭐 매일 그 뉴스 보는 게 우리 직업 중에 하나니까. 네. 그 보는데 그 첫 페이지 첫면에 미국 스텔스 F-22 네. 그 날아오는 사진이 딱 나오고 그 위에 중국이 이제 양자 레이더래요. 양자 레이더를 해가지고 100km밖에 날아오는 그 미국의 스텔스기를 전부 추적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스텔스기가 무력화되었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주 그건 획기적인 기사죠. 양자 레이더라는 게 난 뭡니까? 뭐 우리 실력으로는 그 뭐 전혀 네.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는 그거의 그 군사적 용도 뭐 네. 그것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뭐 양자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여간 야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중국이 무슨 홍콩에 있는 어떤 신문에 보도가 된 건데 중국 과학자들이 그걸 만드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해가지고 그 과학자 사진도 났는데 그 사진이 사실은 너무나 좀 촌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꼭 이게 그 쇠로 된 집 있죠. 그러니까 네. 뭐라고 박스로 된 뭐 그런 집 앞에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네. 박스 같은 거 앞에 그 뒤에도 뭐 그냥 무슨 벌판 같아요. 아주 그 시골 같은데 그냥 옷도 그냥 겨울옷들 두툼한 거 그냥 그 잠바들 말끔하지 않게 입은 사람들 한 뭐 10명은 안 되고 한 7, 8명 서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걸 개발한 네. 과학자라고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났을 때 우리들은 이제 직감적으로 체크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양자 레이더 그래서 내가 뭐 양자가 퀀텀이라는 건 영어로 아니까 네. 인터넷 들어서 퀀텀 레이더라고 딱 찍었더니 미국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건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국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를 잡는 퀀텀 레이더를 발명했다라고 네. 발표했는데 if it's real 그것이 정말이라면은 큰일 나게 생겼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 제목에 그렇게 큰 글자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홍콩 신문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미국 거는 군사 전문가가 쓴 겁니다. 네. 그 미국 그 인터넷에 떠 있는 거는 군사 전문가, 그러니까 군사 전문 기자예요. 그러니까 그 무기에 관한 기사를 많이 쓴 그 일본 이름으로 돼 있는 사람인데 일본계인데 내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만약 그 정말이라면은 엄청나다 그러면서 쭉 이제 써 있는 걸 읽어봤는데 그 퀀텀 레이더를 만든 나라는 중국뿐만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거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 퀀텀 레이더를 페이턴트 뭡니까 특허. 네. 2008년에 로키드가 특허를 받았어요. 이미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로키드 거는 지금 중국에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파리칭이라고 썼습니다. 파리칭. 훨씬 더 작동 범위가 넓다. 이게 훨씬 더 진보된 거라는 그런 얘기죠. 더 진전된 연구. 그런데 거기 놀라운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갑자기 미국이 그 연구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미국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라는 거로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개발한 양자 레이더가 브레이크 스루 그러니까 개념 돌파적 혁신을 이룬 무기다. 그렇죠. 맨 처음에 한국 신문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예. 그래서 뭐 이제 물론 미국 인터넷판입니다만 인터넷판이고
야, 이거 누가 이런 걸 쓰나 했더니 또 보니까 인터넷판 쓴 그리고 탑으로 올린 기사가 기자가 아니라 인턴 기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냥 우리 보통 신문을 신뢰하잖아요, 그죠? 와, 중국이 내가 그 밑에 이제 쭉 봤어요. 그 댓글 네.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 이제 보통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술이 새 기술인 줄 아느냐? 네. 그 사람 아마 과학을 한 사람 같아요. 뭐 이런 거를 무슨 놀라운 기사라고 써놨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국이 미국 거를 베낀 모양 이제 다 베끼니까 뭐 그리고 가짜를 네. 뭐 달걀도 가짜 만드는 나라가 또 가짜는 뭐 못하겠느냐? 그리고 중국이 뭐 만들었다 근데 한번 실험을 한 걸 보여준 적이 있느냐? 네. 뭐 동풍 21 같은 거는 그 항공모함 깨는 그 미사일이잖아요. 중국이 네. 발표하기를. 그래서 한번 뭐 실험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토가 막 달렸는데 하여간 그 미국은 이미 그거를 했고 2008년에 그 특허까지 받아냈고 그리고 그 더 광범위하게 연구하다가 갑자기 이거 안 된다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더 이상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는 그게 사실은 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네. 그게 더 무서운 건데 미국의 그 다르파라고 있습니다. DARPA 그건 뭐 Defense Advanced Research Planning Agency. 네. 그래서 오로지 군사에 관한 그 기발한 아이디어만을 내는 그런 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르파라고 그냥 쓰는데 거기에 모토는 어느 나라의 과학 기술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10년은 앞서간다. 네. 그게 그 다르파의 그 모토입니다. 다르파는 자기가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한테 무슨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이디어 취합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일화가 있는데 그 미국의 이제 다르파에서 다르파가 아니라 이제 다르파하고 같이 되는 것 중에 그 랜드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공군 연구소인데 랜드 연구소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그때 그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그 컴퓨터 전자공학 그런 교수인데 그 사람한테 계약을 맺자고 그랬는데 그 계약 조건이 그 랜드 연구소의 정식 연구위원하고 똑같은 월급을 주겠다. 네. 매달. 근데 당신의 임무는 뭐 면도하다가라든지 또는 뭐 커피 마시다가라든지 기발난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한테 전화 걸어주는 거. 아이디어 값을 그렇게 높이 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화 안 걸어도 할 수 없어요. 전화 아이디어 없어서 안 걸어도 네. 한 달 월급은 받는 거고 아이디어가 5개 떠오르면 5개 해주는 거고. 네. 근데 그 사람이 이 미국의 아주 그 천재 수학자인데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컴퓨터 만들었죠. 네. 컴퓨터를 만들고 직접 계산. 그 사람이 컴퓨터만 만든 게 아니라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핵폭탄 떨어뜨릴 때 그 사람한테 어디에서 터뜨려야지 제일 효과가 좋느냐를 계산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연필로 계산해 줬습니다. 그 리처드 파인만 아니 그러니까 파인만이 아니라 노이만으로 내가 프란츠 노이만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어디 책에 있어요. 뭐 하도 학자들 이름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핵폭탄을 어디서 떨겨야 되는 거 180m에서 떨기라고 그랬던 거 그래요. 180에서 터뜨리라고. 그래서 180에서 터뜨린 겁니다. 그 첫 번째 폭탄을.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미국 그 정부한테 내가 이거 계산하라고 너무나 골았다. 전자계산기를 아예 만들겠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돈을 받아갖고 전자계산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계산하는 걸 전부 그냥 다 이 시간을 확 대폭 줄인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만 주면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럼 내 돈을 한 달에 다 받으면은 내가 한 번씩 가겠다 캘리포니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날 그 사람이 오면은 이제 그 연구소에 있는 박사들 여러 명하고 워게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혼자 이 사람 여기는 박사 몇 명. 그래서 미국은 그 아이디어를 사주는 나라인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소의 모토가 우리는 남의 나라 연구 결과에 놀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10년 앞서간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은 체크를 해보게 돼 있죠. 그렇군요. 첫 번째 컴퓨터 모델명이 애니악이었던가 아무튼 애니악. 맞아요. 요거 잠깐 옆길로 새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미국은 아이디어를 사주는 나라니까 그 30억 원 정도인가요? 아무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북한의 정보 폭탄을 떨구겠다. 근데 이제 USB나 뭐 DVD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나 TV의 콘텐츠들이 북한의 이 정보 폭탄과 더불어서 그럼요. 이거 투하되는 무섭죠. 꿈을 꿉니다. 그럼 네. 미국이 그 이란 핵 개발 막은 거는 그 컴퓨터로 막은 거예요. 해킹으로 막은 겁니다. 네. 그래서 무슨 바이러스 뿌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거는 지금 중국이 매일 미국을 미국 펜타곤 컴퓨터에 중국이 하루에 1000번 해킹하러 들어온대요. 네. 예, 뭐 그건 맞을 거예요. 1000번인데 미국은 그러면 중국 거 해킹 안 하냐? 안 할 리가 없죠. 안 할 리가 없죠. 네. 그리고 그럼 누가 더 퀄리티가 더 세냐? 그럼 만든 놈이 더 세죠. 컴퓨터 맨 처음에 만든 놈이 네. 제일 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매일 엄살 부리는데 양자 그 레이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젠가 이춘근 박사님께서는 이 레이저 얘기를 또 하셨어요. 지금 미국이 레이저로 대포 만들어 가지고 군함에 붙이는 거 그거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 이게 이제 공상과학 만화에 나오던 게 현실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양자역학도 지금 퀀텀 레이더 네. 그거 난 뭐 읽고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는 스타 트랙 그런 데 나오는 그것처럼 한대요. 그러니까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대포를 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레이더 얘기도. 네. 근데 지금 레이저로 그 미국이 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그 강의 시간에 이제 교수들이 그 칠판에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 찍는 거 있죠, 그 레이저. 그 중에 초록색. 그 초록색은 그 무기예요. 빨간색은. 빨간색은 좀 덜한데. 네. 지금 레이저 건이 전부 다 초록색 포가 나갑니다. 초록색으로 빛이 나가는데 그 초록색 레이저를 그거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인터넷에서 초록색 그 레이저 포인터를 살라고 그러면은 나이가 몇 살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19살이 넘었냐 물어보고 야, 이걸 사는데 왜 19살이 넘었냐 물어볼까 이거를 이건 눈에다 쏘면 눈 뭐 이렇게 하긴 눈에 맞으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그런가 하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게 무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걸 개발했을 때 그 초록색빛, 빨간색빛은 좀 그런데 초록색빛은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열 나는 거를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레이저를 이제 가지고 풍선을 놓고서 레이저를 비치니까 풍선이 몇십 초 안에 펑 터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요번에 그거를 무기로 만들었는데 3천만 배를 증폭시키면 된대요. 우리가 그 공부 시간에 이렇게 칠판 가리키는 3천만 배를 증폭시켜가지고 이 열을 집어넣는 거죠. 열. 그럼 어마어마한. 그 빛이 아니라 빛만 나가는데 열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도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레이저 건을 만들어 갖고 지금 대포에다 그 해군 군함에 그거를 바꿔 달고 있는 거예요. 바꿔 달고 있는데 실전 배치 중이에요. 실전 배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비행기에도 그거 단 비행기가 지금 있고. 그래 갖고 군함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달았는데 그거 용도가 뭐냐면은 해적선도 쏘고 비행기도 쏘고 다 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포는 백발백중이죠. 빛이니까. 빠르게 날아가니까. 빠르게 날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레이저 가지고서 어디 포인트 하라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무데나. 딱딱 맞출 수 있잖아요. 총으로 저걸 맞춰보라고 그러면 총으로 어떻게 맞추겠어요. 근데 레이저로 맞추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백발백중이라는 소리죠. 명중률이 훨씬 높고. 명중률이 100이죠. 100. 레이저니까. 그런데 그거가 한 방에 비행기를 떨궈뜨리는데 적기, 그러니까 뭐 소련 거 떨궈뜨릴 수 있다는 얘기겠지. 레이저 한 방으로 비행기를 떨궈뜨릴 수 있는데 그 레이저 포 한 방 값이 59센트입니다. 야, 그럼 가격도 뭐 이건 그게 바로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레이저건은 대포보다 비싸죠. 당연히 비싸겠지. 그렇지만 초기 투자를 했을 때 그거 사용료는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한번 장착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배도 쏴도 되고 비행기 쏴도 되고 그러는데 59센트밖에 안 되니까. 그 옛날처럼 무슨 지대공, 공대지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 해군이 적기가 오면은 미사일로 갈기잖아요. 지금까지 평균 한 발 가격이 $200만.
그 뭐 미국식 계산으로 200만 불이겠죠. 야, 근데 이게 59센트다. 59센트가 한 발이니 미국이 국방비가 없다고요? 아니 200만 불짜리를 59센트로 내려놨는데 국방비가 왜 더 필요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 그 폭탄을 뭐 무겁게 싣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기동 능력이나 이런 것도 훨씬 좋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지금 미국에 그 보잉 747이라는 비행기 있죠. 네. 우리 뭐 미국 갈 때 흔히 타는 거지. 네. 뭐 여객기. 이렇게 네. 이게 이 위가 둥그렇게 뿔뚝 나온 거 있어요. 네. 돌고래처럼. 그 보잉 747이 원래는 군용으로 개발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에어본 레이저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데 레이저건인데 네. 그거 그 원래 만들었던 목적은 그 소련이 미국으로 미사일을 쏘면은 그게 전부 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중국 것도 다 우주로 나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무슨 야구공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로 쏘면은 그러면 우주로 나가서 이제 딱 틀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네. 또 뭐 미국 거는 또 우주로 나가서 쏘려고 그거를 거의 우주, 그러니까 성층권, 그러니까 뭐 거기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 오는 걸 미사일 레이저로 갈기는. 그래서 그 에어본 레이저라는 그 747에다 그걸 달아놨습니다. 그건 개념적으로 이제 개념이 완성됐는데 이거가 이제 지금 실전 배치는 아직 안 됐죠. 근데 배다단 대포는 실전 배치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옛날 그 대포를 뜯어내고 그걸로 갔다가 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사진도 있어요. 네. 미국 군함에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다는 거는 뭐 공공연한 이거 공개된 공개된 거죠. 네. 그거 가지고 뭐 어슬렁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해군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미국 항공모함 지금 이제 클래스를 바꿔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항공모함은 니미츠 클래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미국 항공모함 보면 이제 뭐 번호를 76 그러면 로널드 레이건. 그런데 미국 항공모함 사상 76번째 항공모함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뭐 77번 그러면 조지 부시. 그리고 78번이 이제 제럴드 포드인데 네. 78번 함부터가 니미츠 클래스가 아니라 제럴드 포드 클래스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급이 다른 건데 모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겉으로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들 보면은 요거 좀 다르게 생겼구나, 더 넓구나 이거 네.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78번 함 이후부터 지금 79번 함이 존 F 케네디로 네. 명명이 돼갖고 그 예산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함은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다시 갑니다. 네. 옛날에 그 엔터프라이즈라는 그거는 이제 니미츠급도 되기 전에 함이에요. 네.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 드문드문 오고 그랬죠. 플라스틱 모델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제러드 포드급의 엔터프라이즈호가 이제 그건 이제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제러드 포드급은 훨씬 그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출격 횟수가 25%가 더 많습니다. 지금의 배보다. 네. 그런데 니미츠 클래스를 50년 유지하는 돈보다 이걸 그 항공모함은 50년치입니다. 네. 수명을. 제러드 포드 50년 유지하는 비용이 40억 달러가 쌉니다. 야, 그러니까 무기 개발에도 혁신적인 효율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성능은 25% 좋아졌는데 운영비는 1년에 네. 거의 1억 불씩 싸다. 네. 1억 불이면은 우리나라 돈 1,000억 아닙니까? 하루에 3억 원씩 싼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루 3억 원이라고 하니까 피부에 하루에 와닿습니다. 3억 원씩 네. 덜 들어가는 거야. 기능은 네. 25%더 좋은데. 그래서 미국이 이거 저것들 돈 없어서 큰일 났다는데 그게 이제 혁신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기발한 아이디어. 그 우리는 드론 그러면 다 나는 거로만 생각하죠. 네. 다 하늘로 나는 거. 미국 드론은 잠수함입니다. 야, 한 단계 더 간 그러니까 거네요. 네. 드론인데 잠수함이라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다른 나라 열심히 잠수함 만들어 놓으니까 저놈은 드론 갖고 와서 잡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밥 먹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다 받는 겁니다. 다. 네. 아유,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네. 그런 책을 그 다르파에 관한 책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번역 안 하시나요? 번역하면 뭐 좋겠는데 하여간 네. 그 책을 보고서 이게 결국 인간의 이 머리 싸움인데 이거를 정말 값어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나라하고 네.
그냥 뭐 돈 얼마 냈으니까 야 너 요번에 예산 얼마 썼으니까 논문 몇 편 내야 돼 하는 거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바로 가짜가 나오는 겁니다. 네. 황우석 사태는 그런 거예요. 강박관념. 느긋하게 그냥 뭐 1년 동안 아이디어 없으면 논문 안 쓰는 거고 네. 아이디어 생기면 뭐 3편도 쓰는 거고 그런데 야 금년에 예산 얼마니까 논문 한 편 써야 돼. 이거 하게 되면은 막 조작도 하고 그러는 거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인터넷 조선 댓글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충근의 국제정치 댓글도 보시나요? 이거 보는데 뭐 이게 뭐 다는 안 보지만 그냥 네. 쭉 한번 훑어보는데 이거 볼 때마다 지금 이제 그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수준이 있습니다. 네. 발전하다 보면은 지금 젊은 친구들 뭐 젊은 사람이 댓글 하는지 늙은 친구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댓글을 보면은 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의 수준도 녹록지 않다. 아니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그 뭐 상당 수준이 돼 있는 겁니다. 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그 신문들이 조금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고 보죠. 과거에는 신문 기자들의 지적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한참 싸우다가 네. 나 그거 신문에서 봤어. 그러면 그러면 거기서 논쟁 거기서 종료죠. 논쟁 종료죠. 네. 근데 지금은 신문에서 봤어. 그러면 논쟁 종료가 아니라 오히려 네. 논쟁이 더 가열차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되죠. 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매니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지금 어느 분야든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 아주 독특한 기사를 쓰면은 그 나는 뭐 우리는 뭐 과학은 모르니까 퀀텀 레이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과학에 아는 사람이 딱 달아놓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걸 지금 새 거라고 썼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 그 시청자 질문. 네. 이어도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이제 최근에 그 중국 관광객에 의한 강력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중국 공안을 데려다가 중국 관광객을 좀 관리하게 하자.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논의 나는 그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딱 보면은 그 경찰이라는 게 뭡니까? 경찰은 공권력이에요. 네. 공권력이라는 거는 그 폭력을 행사하는 정당한 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만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군대를 가지고 자기네를 지키겠다. 우리 삼성을 공격하는 건 우리가 막아.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국가만이 그 폭력의 사용을 허락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공안이 와서 다른 나라의 공권력이 와서. 왔다? 네. 이거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중국 공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한국 얘기입니다. 경찰을 무섭게 만들어야 되죠. 네. 그리고 한국 경찰이 중국 어부들이 한국 경찰을 무섭게 해야 되는 그게 주권이에요. 그걸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중국 경찰이 여기 나중에 그럼 중국 군대 가서 우리나라 한번 지켜줘도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은 경찰력과 군사력은 공권력이고 네. 공권력을 그러니까 그 폭력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조직은 유일하게 국가라는 조직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폭력이 우리나라 와서 그 정당하게 행사된다는 건 일단 우리나라가 주권을 양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권 일부를 할애하는 그렇죠. 것이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개념적으로도 에러입니다. 오류죠. 네. 그것이 설령 중국 관광객에 국한된 거라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네.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랑 동맹이 돼가지고 네. 한국을 도와주러 온 나라인데 그 동안은 미군이 여기서 잘못한 거는 미군 법정에서 다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관할 건 갖고 왔잖아요. 네. 미군 범죄를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재판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제 시비거리가 많은데 아니 중국의 범죄를 중국 경찰이 여기 와서 한다는 거는 그건 그건 설령 예방 차원이라도 그거는 좀 곤란하죠. 가당치 않다. 곤란한 그러니까 얘기다. 우리가 겁을 줘야 되죠. 네. 중국 여행자들 와가지고 여기서 그 범죄를 저지르 그러면 중국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하겠다라든가 네. 그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지. 그걸 중국의 공안이 여기로 온다? 그 사람들 총 안 들고 오나요? 당연히 뭐
총을 들고 오거나 곤봉을 들고 오거나 아무튼 무기로 인식될 만한 뭔가는 확실히 들고 그러니까 오겠죠. 중국 공안이 그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그 만약에 사태에 대해서 총까지 들고 가겠다 그러면 그건 뭐 주권 유린이죠. 알겠습니다. 역시 이춘근 박사님의 강의는 항상 명쾌해서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하여간 뭐 그건 좀 놀라운 얘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